지록위마, 조고의 지록위마. 기원전 208년 7월 이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조고에게는 더 이상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이세 황제 호의 위에는 없었을 것이며 조고는 그의 목표대로 승상이 되었다. 기원전 207년 8월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승상조고는 전란을 구실로 조정에서 회의를 주재하고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조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환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환관은 웃으며 대전 밖에 대기시켜 놓은 사슴을 대전 안으로 유유히 끌고 들어와 이세 황제와 전 대신들이 볼 수 있는 중앙에 갖다 놓았다. 모두들 의아해하는 가운데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며 아주 좋은 말이 있어 준비했으니 황제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니 좌중은 혼란에 빠졌고 이세 황제는 또한 조롱의 표정으로 조고에게 그것은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하시는가 라고 했다. 이때 대신들 중 일부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사슴이라 했고 또한 일부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지록위마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사슴을 사슴이라고 했던 대신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조고에게 반대하는 대신들은 조정에 설 자리가 없다는 강한 공포가 진나라의 조정을 장악했던 것이다. 이제 이세 황제를 향한 조고의 마지막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지록위마의 현장 여산 3절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몇 번이나 아로 새긴 담장으로 변하고 몇 번이나 타다남은 재로 변했나. 거짓으로 봉화 올려 황후를 웃게 하고 사슴을 말이라 하던 옛날 일이 아련하네. 상왕께서는 압수래가 경계하는 바를 생각치 않고 여산이 화근이라고 도리어 원망했네. 여주에 있었던 산이 여산으로 이곳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산 3절구를 통해 이곳 역사 속 여산에서 진나라의 지록위마의 사건이 벌어졌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량의 죽음. 항량은 초나라 왕실의 가문으로 대대로 무장을 맡아왔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항량의 아버지는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에 맞서 싸웠던 초나라 최후의 명장 항연이다. 항연은 진나라의 노장 왕전이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할 때 끝까지 대항하다 전사했기 때문에 항량은 진나라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초나라의 멸망으로 오중에서 기회를 보던 항량은 진승과 오강의 난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에 승승장구하던 진나라의 명장 장안을 제 나라의 동화성 전투에서 격파시킨 이후 항량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몰랐다. 그는 항우와 유방을 보내 성량을 함락하고 복양에서도 진나라 군대와 접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항우와 유방은 정도 공격에는 실패했으나 곧바로 서진하여 옹구에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승상 이사의 아들 이유까지 살해했다. 그러나 거듭된 승리에 도취된 항량은 곧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으리라 자만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 초나라 대신이던 송이가 섣불리 진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으나 이미 교만해진 항량은 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도로 진격했다. 정도를 지키던 진의 장수 장한은 항량의 자만심을 이용해 진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량의 부대를 기습했다. 항량은 급히 방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기원전 208년 9월 항량은 자신에게 망국의 한을 안겨주고 집안을 몰락시킨 진나라의 멸망을 보지 못한 채 전사했다.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 거듭된 승전은 오히려 독이 되어 방심한 항량이 어이없이 죽고마니 항량의 죽음 이후 반진 세력은 조카 항우와 유방 세력으로 나뉘고 이 두 사람이 이후 천하의 제패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항량의 활동 무대 중 역양, 송양, 복양 정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역양, 전라도 금구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역양 폐현, 양자는 양으로도 한다. 현의 북쪽 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양이 전라도 금구의 고적으로 고적이란 그 지역의 유물입니다. 전라도 금구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금산사, 모악산에 있는데 후백제 견훤이 창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산산이란 금산에 있었던 사찰로 금산이 금강산입니다. 성량, 성량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량과 성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이 성주로 평안도 성천이란 성도에 있었던
하천이기도 합니다. 복양은 연주 동군에 속하며 군의 치소였다. 현송 성터는 하남성 복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양이 하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남은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정도, 이제 항량이 전사한 정도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최씨는 주무왕의 동생 최숙의 연원을 두며 최나라에서 개출되었다. 발상지는 하남성 상치현이며 새 거주지는 산동성 종도현, 절강성 반환현이다. 최나라가 처음 있었던 곳은 은나라의 제사를 지내라고 은땅에 봉해지기 때문에 상체가 되지만 새 거주지는 산동성 종도현, 절강성 반환현이라고 합니다. 항량이 전사한 정도라는 지명의 비밀은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에게 있습니다. 한 세조 광무황제 유수는 중국 후한 왕조의 최대 황제로 아명은 호며 자는 문숙이며 남양군 최양현 사람이다. 전한의 초대 황제 고제 9세손으로 흰나라 말기의 혼란을 통일하고 한 왕조의 제흥으로서 후한 왕조를 선포하였다. 시호인 광무는 한 왕조를 중흥시켰다는 뜻에서 화란을 평정하였다는 뜻에서 무의 문자를 사용한 것이다. 이곳의 최양현이 후체가 되며 이곳을 정도인 남양이라고 했던 것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은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추후에 정도인 남양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항우의 쿠데타와 고록 전투. 진 2세 황제 3년 초나라의 대장군 항량이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장안의 공격을 받아 정도에서 죽자 초회왕은 긴급 명령으로 모든 대신과 장군들을 수도인 우위로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장안의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왕 홀과 장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록성을 포위하고 마지막 압박을 가하자 풍전등화의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초나라는 구원군을 편성해 상장군 송이를 대장으로 삼고 장안 후인 항우를 차장, 범증을 말장으로 삼아 진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해 고사일보 직전에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초나라의 지원군이 출발하기에 앞서 초회왕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하명하기를 송의로 하여금 위기에 빠진 조나라를 구원하게 하고 패공 유방으로 하여금 진나라 본국인 함양을 공략하게 해서 만약 장수들 중 먼저 관중을 평정하는 자를 그곳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상기에서 위키백과의 내용 중 항우의 장안후란 잘못된 표현으로 장안이 진나라에서도 함양인 한양입니다. 낙양의 천나라 우위에서 천조가 있었던 금강산의 비단금자의 금성에 있었던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회왕의 약속은 의도적으로 항우를 견제하면서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유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숙부 항량의 죽음으로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항우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초한지 두 영웅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송의는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던 중에 안양에 이르러 46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송의에게는 항량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항량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초나라 대신이었던 송의가 섣빨리 진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으나 이미 교만해진 항량은 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도로 진격했다가 그곳에서 장안에게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이렇듯 진나라 군대의 강인함을 알고 있는 송의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항우는 유방이 관중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송의가 머무르고 있었던 안양과 안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풍패인 고죽국의 지명이었습니다. 안양에 머무른 지 46일이 지나는 날밤 도끼가 오른 항우는 송의의 막사를 몰래 찾아가서 송의를 살해하고 대신 상장군이 되어 초나라의 지휘권을 장악하고는 조나라로 출발하였다. 항우는 먼저 용표에게 지시 내려 선발대를 이끌고 먼저 고록에 가서 장안의 진나라 군대를 공격했고 이후 항우의 본대와 같이 고록을 포위한 진군을 격파하고 조나라를 구원하게 되었다. 항우의 무공이 뛰어났던 고록 전투의 현장을 살펴봅시다. 신시계천의 무대인 향산별곡에 고록 전투의 무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향산별곡. 중대를 겨우 넘어 당군대 올라가니 박지한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고 항우의 3만 정기
고르게 엄습한 듯 한신의 이천홍기 조벽을 빼앗는 듯. 신시계천의 무대 역사 속 향산은 금강산이며 백두산 내맥으로 이곳이 바로 항우의 고록전투, 한신의 조벽전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산별구의 저자는 그 장소를 지나면서 과거에 있었던 생생했던 장면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항우는 개도화를 건넌 후 조나라 땅에 내리자마자 전군의 명을 내렸다. 파부 침주, 즉 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킨다. 파부의 의미는 속전속결로 끝내지 못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리고 침주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은 없다. 오직 이 자리에서의 승리뿐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진나라 군대를 몰아붙여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조고의 쿠데타와 자영의 보복. 지록위마는 조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공공히 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좋은 방편이었지만 이세 황제의 입장에서는 조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의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이세 황제가 정신을 차렸는지 드디어 조고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인 반란의 혼란상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며 진나라 본국으로 몰려드는 반란군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 조고에게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었던 것이다. 승상 조고의 생각에 분명히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세 황제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죄를 자신에게 씌워 처벌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가 현재 없다. 선택은 단 하나다. 내가 선수 치든지 아니면 죽든지. 망이 궁을 습격해 이세 황제를 자결시킨 염락은 다음 단계로 주인을 잃은 황제의 옥새를 찾아가지고 조고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조고의 운명도 여기까지였던가. 이세 황제를 이은 3세 황제 자영의 계략에 결국 조고는 운명을 다했던 것이다.